여름이 해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과서와 뉴스에서만 들었던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폭염은 일상이 되었고 극한 기상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사회가 2050년 넷제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영국이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법제화한 이후 넷제로는 국제사회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넷제로는 배출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나오는 CO2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제거하여 총합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숲을 심는 방법도 있고 대기 중 CO2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 CO2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로 CCS가 있습니다. CCS는 포집한 CO2를 깊은 지하에 주입해 장기간 가둬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넣을 수는 없고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만 합니다. 깊이가 10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에는 CO2가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줄 덮개층이 있어야 하며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구조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깊이입니다. CO2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려면 초림계 상태로 주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림계 상태란 기체와 액체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액체처럼 밀도가 높아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기체처럼 점도가 낮아 지하 암석 사이로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CO2가 초임계 상태가 되려면 온도가 31도 이상, 압력이 74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표에서 10m 내려갈 때마다 약 1바의 수압이 더해집니다. 암석의 빈 공간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면 그 위에 쌓여있는 물 기둥의 압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0m 깊이에서는 약 50바의 압력이 걸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압력이면 15도에서 액체 상태의 CO2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는 뜨겁기 때문에 지하로 파 내려갈수록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지하로 1km 내려갈 때 평균 25에서 30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즉 지표 온도가 15도라면 500m 깊이에서는 이미 30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여전히 액체화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1000m쯤 되면 압력은 약 100바,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CO2는 안정적인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CCS에서 깊이 1km 이상이라는 기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음 조건은 밀폐 구조입니다. 저류층은 투수성이 좋아서 CO2가 잘 들어가야 하고 그 위에는 불투수성 덮개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연에서 이미 검증된 구조입니다. 석유와 가스가 수천만 년 동안 지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류층과 덮개층이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CCS도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CO2를 주입할 저류층은 주로 사암이나 석회암 같은 다공성 암석입니다. 그 위를 셰일이나 점토 같은 불투수성 암석이 덮고 있어야 장기 보존이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후보지는 이미 밀폐 성능이 검증된 고갈 유전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파이프라인과 시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고갈 유전의 수는 제한적이고 저장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신부 염수 대수층입니다. 이곳은 지하 깊은 곳에 소금물로 채워진 다공성 암석층입니다. 처음 주입된 CO2는 염수보다 가벼워 위쪽에 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용해되고 탄산수 형태가 된 염수는 밀도가 무거워져 점차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물과 반응하여 탄산염으로 고정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포집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수천 년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지질학적 안정성입니다. 단층이나 균열이 많은 곳은 누출 위험이 큽니다.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역시 장기 저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CO2 저장소는 장기간에 걸쳐 지층이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슬레이프니르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북해 대수층에 매년 약 100만 톤의 CO2를 주입해왔습니다. 호주의 고르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CCS 사업 가운데 하나로 LNG 가스전에서 나온 CO2를 분리해 지하 2300m 사암층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8월 25일 노던 라이츠 프로젝트가 역사적인 첫 주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각국에서 배출된 CO2를 북해 해저 2600m 신부 염수 대수층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최초의 개방형 국제형 CCS 허브로서 유럽 탄소 중립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됩니다.